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.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금리 경로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.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의하라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나와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. JP모건에서 내놓은 의견인데요.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가장 최근 고용 보고서를 포함을 해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하는 것, 그러니까 경기가 좀 냉각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.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 근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은 JP모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요, 이 금리 인하가 개시된다라고 해서 증시 익스포저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좀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.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. 그러면서 또 상당한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.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나?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종목군에 대해서 과도한 익스포저를 피하는 등 경계 태세가 일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이 보고서 내용 그리고 JP모건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드디어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점이 될 텐데요. 증시 지형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상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금리 인하는 이제 통화 완화 시그널로 해석이 되기 마련이고요. 그러면서 풍부한 유동성, 여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.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가운데 JP모건은 좀 경계하라라는 입장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미국 증시가 그동안 금리를 따라 과연 움직였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딱히 아니다라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금리의 경로를 따라갔다기보다는요, AI의 수혜를 받는 빅테크 중심의 이익 성장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S&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좀 신고가 행진을 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이 S&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, 그러니까 포워드 PR 지표가 연초에 20배 미만까지 떨어졌었다가 현재도 21배 정도로,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 폭에 비해서 그 확장 정도가 크지는 않습니다. 즉, 이 증시의 신고가 행진이 밸류에이션 확장보다는 대신에 올해 S&P 500 지수의 이익 성장률이 11.3%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내년도에도 14.4%로 고성장을 이어질 것으로, 그러니까 EPS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확장보다는 이익 성장이 신고가 행진을 이끌어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가운데 이익 성장을 그러면 과연 어떤 섹터에서 이끌어왔을까? 올해는 커뮤니케이션 21% EPS 성장률, IT 18.8%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IT 위주의 이익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요, 고금리 환경에서도 워낙 이제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피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금리 상품으로 또 운용을 하면서 영업 외 수익을 막대하게 좀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보다는 금리 환경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상황이었다. 즉, 앞으로도 증시를 바라볼 때 금리의 경로보다는 이익의 경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금리 인하의 이유를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 이유가 경기 불황 때문이라고 한다면요, 증시도 당연히 이제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.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지표의 흐름이라든지 연준의 시그널을 좀 보면요, 이 경기 하강 때문에, 그러니까 경기 불황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은 이제 지난 2022년보다도 작년에 GDP가 더욱더 성장을 했고요. 그리고 올해도 미국 경제는 순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진정 때문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
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경기 하강이 더욱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한다면요. 당연히 유틸리티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필수재 등의 방어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. 즉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좀 더 주시를 하면서 시장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첫 번째 인사이트 전해드렸고요. 두 번째로 이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 한번 뽑아봤습니다. 단물이 빠졌을까요?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2% 가깝게 빠졌습니다.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IB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. 스트리트 인사이더라는 소스에 따르면요. 지금 IB 약 65개 중에 투자 의견이 모두 다 이제 매수 또는 중립인데 매도가 단 2개뿐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중립에 대한 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온 셈이고요.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. 당연히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뉴스트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1년 후의 주가가 135달러였고요. 그리고 2년 후에 143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즉 나쁘게 본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주가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을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IB의 의견을 좀 더 살펴보면요. 공급 체인과 좀 확인을 한 결과 2025년 이후에 전망에 그러니까 이익 전망의 가시적인 개선 없이는 추가 업사이드를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속적인 주가 약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매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시장에 좀 반향을 일으킬 만한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. 어떤 점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? 저는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. 다소 주춤한 엔비디아인데 대안을 그러면은 찾을 때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요, 해당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를 그동안 어떻게 추적을 해왔느냐, 히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쭉 한번 살펴봤더니요, 그 전까지는 매도 의견이었다가 지난 2021년 2월 달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.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이제 매수 의견을 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주가 흐름과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. 지난 2021년 2월에서 2021년 말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2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후에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. 이때 바로 뉴스트리트 이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냈던 타이밍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뭐 모두 다 알고 있죠.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AI 이 대장주로 엔비디아가 부각이 되면서 무려 주가가 5배나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. 나름 잘 맞췄던 그런 IB였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좀 다소 주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잠시 뭐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. 이 IB에서는요, AI 모멘텀 자체는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TSMC와 AMD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. 이 중에서 저는 AMD를 좀 더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왜냐면요, AMD의 과거를 좀 살펴보면은 미미했던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, 그러니까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인텔에 위협을 했고 주가가 엄청난 랠리를 펼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AMD가 AI 칩 시장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. 첫 번째로 더 저렴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능은 엔비디아 못지 않은 그런 GPU를 갖고 좀 승부를 펼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AI 칩 시장 전체가 확장이 되면서 그 온기가 확대됐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밸류에이션을 보면요. 당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엔비디아 대비해서 비쌉니다. 포워드 PR이 49배 정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이익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. 한 30배 정도의 PER을 받을 것이다.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한 35배가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황. 즉 과연 앞으로 좋아질까? 그리고 그냥 대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? 이런 의구심도 함께 드는 AMD에 대한 추천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